자, 오늘도 헬머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회 드디어 정상화됐죠? 네, 드디어 이제 한 달여 네. 만에 국회가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원장들이 이제 속속 그 후보군이 좁혀지고 있고요. 7개 남았었는데 상임위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호선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늘 정식으로 여야 의원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이제 개의를 했는데. 예. 뭐 상임위의 상황 자체는 그전하고 이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의원들 간에 이제 고성이 나올 정도로 이제 직접적인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인데 오늘부터 이제 상임위에 복귀를 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간사 선임을 위해 의사 일정을 좀 변경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에서 위원장하고 간사를 이미 선출해가지고 이제 본회의에서도 보고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 간사로 이제 장경태 간사가 있는 상태고요. 여당 쪽에서는 아직 이제 정식 선임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간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간사 선출을 해서 의사 일정을 여야 간사 사이 협의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는 게 이제 여당 쪽의 요청이었는데 이미 결정돼 있는 의사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겠다라는 게 오늘 이제 정청래 위원장의 또 입장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유상범 의원, 이 이제 여당의 간사로 지금 사실상 내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유상범 의원하고 정청래 위원장 사이에 설전이 오간 게 오늘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좀 음성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부 설전이요.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요? 네네. 그럼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입니까? 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소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 논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유상범 의원은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이긴 한데요. 그 얘기는 아니었을 걸로 생각을 그 얘기 같은데요? 합니다. 설마 국회의원이 지금 이제 학력고사 본 지 4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걸까?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하여튼 그 학교 국가 나온 분들은 한 40년 지나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나름 이제 MZ 세대이긴 한데 MZ 세대들 사이에서 이제 가장 금기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능 점수 가지고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싸우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설전의 핵심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상임위원장 정청래 위원장하고 간사를 선임을 해줘야 간사로 확정을 시켜줘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의사 일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당 측 이 사이에 이제 갈등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갈등이 왜 나왔느냐? 결국은 오늘 민주당 주도로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된 소위 미디어 4법 관련해서 이 미디어 4법의 법사위 통과를 이제 저지하기 위한 여당 측에서의 일종의 지연 작전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위원장한테 그 지연 작전이 먹히지는 않았습니다. 통과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미디어 4법,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걸 왜 이제 미디어 4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와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이사 추천권을 기존에 뭐 대통령과 국회한테 있었던 것들을 언론학회나 방송학회 같은 이제 직능단체들한테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가 지금 좀 모호하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방통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둘이서 계속 방통위 관련 의안들을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건 좀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상임위원 4인 이상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야당 주도로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다시 이 4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오늘 방송 정상화법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 부르는 법안 묶음입니다. 이 법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지키면서 오늘 통과를 시켰고요.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들에서 이제 방송 연구 장악법이다 이렇게 이제 별칭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오늘 그 법사위의 진행 상황을 좀 보시면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특히 민주당의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알 수 있는 일종의 좀 예고편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쪽에 다 예고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떤 첨예한 상임위는 다 시끄럽고 그렇죠. 끊임없이 부딪히는데 네네. 민주당은 속도전을 하겠다는 분명한 선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 뭐 특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 예. 이 미디어 3법이 어디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원회로 올라온 것이냐 하면 결국 이제 과방위거든요. 예. 과방위가 이번 22대 국회의 이 원 구성에 있어서 핵심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 선임이 되면서 민주당이 역시 이제 속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예. 이 과방위 자체도 사실은 이 소위원회의 그 법안 심사를 패스하고 그대로 민주당에서 이제 의결을 예. 해가지고 법사위원회로 넘겼는데 그걸 다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이 받아서 곧바로 소위원회 없이 이제 상정을 해서 오늘 또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양상들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맞설 예. 것이냐? 오늘 좀 보신 것처럼 오늘 송석준 의원을 비롯해서 법사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제 이 위원회의 어떤 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법안을 심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나 이런 주장들을 내놨는데 결국 이제 일종의 지연 작전. 예. 어떻게든 이제 시간을 끄는 방식밖에는 여당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방식의 충돌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벌어진 일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어떤 정확한 단면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습니다. 시간 끌기, 여당은 시간 끌기, 야당은 속도전과 단호함, 네,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 그렇습니다. 그럼 여당은 다시 거부권 요청, 요구, 뭐 그렇습니다. 그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군요. 쟁점 법안들은. 뭐 사실 이제 오늘 유상범 의원과 정청래 위원장 사이의 어떤 실랑이라든지 혹은 뭐 송석준 의원과 예. 정청래 위원장 사이의 실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물론 이제 일종의 말꼬리 잡기로 예. 비쳐 보이거나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비쳐 보여서 언론 보도에서는 그런 식의 초점을 맞춘 경우들이 많았는데 예.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로는 그런 어떤 줄다리기가 그렇습니다. 결국 법안 처리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할 것이냐 이제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용산으로 이 키가 넘어가게 될 것이냐 예. 이런 과정을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실제로는 여야가 단순히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결국은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그렇습니다. 것인지에 대한 줄다리기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본질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간 법안에 대해서 절대 시간 끌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고 여당은 가능하면 시간을 끌다가 안 되면 제 요구에 기대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적 차이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난 21대 국회의 반복처럼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 의해서 연달아서 이제 예. 거부권 행사가 되고 결국 재의결에 실패해서 이제 폐기되는 그런 수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갖고 있는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속도전을 해가지고 예. 계속 추가 입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대랑 분명한 차이점. 그러니까 야당의 경우를 관찰해 보면 21대랑 분명한 차이점은 21대에는 이런저런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자체에서도 좀 질질 끌고 끌려다니는 듯한 어떤 모양새가 있었는데 네네. 22대에서는 그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분명한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를 했었던 모 의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복싱 경기, 권투 경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얼굴 쪽에만 가드를 올려서 예. 방어하는데 주력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당장 한타 한타의 이제 타격은 얼굴 쪽이 크지만 예. 실제로 이제 복부 가격이 누적이 되게 되면 예. 그게 전체적으로 체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예. 비슷한 얘기입니다. 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물리칠 수 있겠지만 계속 누적되는 그 거부권의 부담, 예. 정치적 부담이라는 건 결국 대통령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 뭐 그걸 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속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민감한 법안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미디어 사법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후에 이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예. 국회 환노위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가장 뜨겁겠죠. 예, 최상병 특검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계속해서 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과정을 좀 추적하시기가 쉬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국토장관은 사과했죠. 그렇습니다. 예. 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예. 경우는 오늘 이제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다 예고가 돼 있었던 사안들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정이 협의되지 않은 청문회다라고 하면서 청문회 자체를 이제 보이콧을 해서 예. 청문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이게 청문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현안 질의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달 발언, 특히 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예. 입은 분들에 대한 어떤 발언 실수 문제였습니다. 예.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장관이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었던 발언인데요. 파장이 일었었죠. 굉장히 파장이 예. 컸었습니다. 마치 젊은 전세 계약자들이 뭘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호도될 수 있는 발언이기 네.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은 자기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통을 겪고 있는데 그 피해자들한테 당신들 탓이다. 네. 더 잘했어야 된다라고 비난하는 거 이거 2차 가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한준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장관 출석을 요구했는데 2번 다 사유서 제출 없이 장관이 불출석을 했다.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명확한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민주당 간사를 맡은 문진석 의원 같은 예. 경우는 전세 사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예. 박 장관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 장관이 오늘 결국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예. 사태의 책임이 젊은 분들 개인에게 있다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니었는데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라고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근데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이었는지 궁금해요. 예. 그게 다르게 해석될 만한 구석이 없잖아요. 그 워딩 자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뭐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깊은 관심과 고민을 했는지를 좀 회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상당수들은 보증보험 같은 별도의 안전장치에까지 다 가입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먹고 사기를 치겠다. 게다가 뭐 공인중개사 같은 어떤 이제 인증된 이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습니다. 끼고 있는 사기꾼들이 예.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 있다고 전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당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도적인 허점을 노리거나 혹은 이제 완전하게 설계한 상태로 들어오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이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게다가 보증보험 같은 공적인 어떤 보장 장치까지도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는데도 예. 그게 속수무책이었다라고 하면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허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깊이 고민을 하고 그 피해자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오늘 불타의 어떤 원인이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 덜렁덜렁 뭐 이렇게 그냥 대강 계약했다는 인식 자체가 장관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느냐. 그 외에는 그런 어떤 워딩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무슨 원래 뜻은 아니었다는 얘기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어휘의 사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세 계약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떤 그 절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계약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해도가 그런 생각이 거의 들었습니다. 없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만 그때 딱 들었을 때 느낌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리숙하게 계약해서 사기나 당하고 뭐 이런 의미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만한 어떤 구석이 별로 없어서 정말 많은 어떤 파장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단순히 말실수에 그친다면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위공직자 그것도 이제 이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정책을 담당하는 어떤 그렇습니다. 가장 이후에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결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이종섭 측 변호인이 이 청문회에 대해서 뭐 위헌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지난 예. 금요일에 있었던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위한 입법을 위한 입법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자행됐다. 예. 오늘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김재훈 변호사가 낸 입장문인데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라고 예. 주장을 하면서 증인에 대한 호통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예.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입법 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예. 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에 따르면 네. 지난주 입법 청문회를 주도를 했었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이 되는 거라서 예. 그렇다면 김재훈 변호사나 혹은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할 것인지 예.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그 증인 선서를 강요라고 표현했군요. 예. 그 증인 선서는 국회법의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 형사소송법에 또 본인의 권리라고 하면서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요. 법과 법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걸 두고 이제 어느 한쪽이 그걸 강요했다거나 그거 자체가 헌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건 좀 다소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호통을 넘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주장도 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욕당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날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만 있었던 것은 아니기 예. 때문에요. 뭐 대비되는 태도를 보인 다른 증언과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많았다. 그걸 또 국민들이 다 생중계로 지켜봤다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증언을 하지 못하겠다고 증인들이 버틸 때 네. 국민으로서 약간 모욕감을 느꼈어요. 아, 저 사람들 거짓말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어떤 약간 모욕감 뭐 이런 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선서라는 게 결국 이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걸 거부한다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실만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 아닌가?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한 장병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좀 피하기 위해서 증언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그렇습니다. 것. 그런 상황 자체가 어떤 그런 분들을 우리 어떤 고위직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여당 얘기를 해보고 이 광고 아직 시간 있죠? 네. 예. 자, 여당 당권 주자들이요. 네. 핵무장론을 많이 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또 6.25 예, 74주년이기 때문에 예. 그 관련된 발언을 하는 와중에 핵무장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6.25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짧게 말을 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러시아하고 이제 북한이 상당히 밀착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도 높고 예. 이렇게 이제 국제 정세가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도 이제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핵무장을 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원희룡 후보가 여기서 좀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예. 이건 신중한 게 아니고 나약한 사고 방식이다. 아, 그래요? 또 이렇게도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센 발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어떤 입장을 보였는데 제한적인 핵무장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체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농축 재처리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플루토늄을 재처리를 해가지고 핵무기로 치환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농축 재처리 기술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미국의 반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핵 보유를 위한 역량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근데 이분들이 한미 동맹을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인데 네. 미국이 가장 용납하지 못할 부분 중에 하나가 핵 확산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예.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제 전 세계의 핵 확산을 이제 막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또 핵심적인 고리가 한반도의 그렇습니다. 비핵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건 어떤 그 정책의 일관성 부분에 하자가 없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정책의 방향성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식 방향하고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당권 주자들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네, 예. 원희룡 후보는 이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 좀 가장 거리를 길게 멀게 예. 뒀습니다. 독자적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핵무장에 앞서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서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존 입장에 발을 맞추는 것 때문에 역시 이제 윤심 후보답다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때문에 동맹에만 의존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일본처럼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를 통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한 발 나간 주장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랑 비교했을 때 농축 제철의 기술을 갖고 있긴 한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 훨씬 많은 어떤 정치적 정책적 결정 과정 네. 그리고 이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당 당권 주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혹은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그 점을 전문가들은 항상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당 이게, 당권 주자들인 만큼 네.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미국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어떤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핵 확산 금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과 어떤 대립할 생각과 의지와 자신이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좀 이렇게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예. 사실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한계이기도 한데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갈 때 농축 제철의 기술을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오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예. 우리는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각서에 서명을 했다라는 비판까지 이제 들었었기 때문에 예.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해안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주장은 다소 좀 공허해 보인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세 보이는 거 말고 또 이 세 보이는 게 결코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주장을 하려면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지 미국을 설득할 방법은 있는지 혹은 그렇습니다. 미국과 때때로 맞설 의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이 중요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대참사죠 화재. 예, 아리셀인가요? 그 회사가? 예. 네, 경기도 화성시의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설 공장 화재 어제 예.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23명이 숨졌고요.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중에 1명이 중태인 상태고 예. 6명이 경상을 입어서 총 31명.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에 시행된 이후로 최대 규모의 산업재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학 공장에서 있었던 폭발 화재 사고 중에서는 역대 최악이다라는 예.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중대본에서 계속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리튬 배터리가 이제 34,000개 정도가 널려 있었는데 거기에 열 폭주로 인해서 연쇄 폭발 반응이 일어났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제 현장 감식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 너무 많은 배터리가 예. 쌓여 있었고 그리고 불 붙은 배터리들이 서로 이제 튕겨 나가면서 연쇄 폭발 반응을 일으켰을 걸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상황을 방치해 놓은 게 이제 맞느냐 예. 그 부분을 좀 따져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업체 대표가 오늘 오후에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사과를 읽었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해서 사고 책임자 5명에 대해서 조금 전에 경찰이 형사 입건을 했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요. 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단 이 5명한테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리셀 대표 박순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서 예. 입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사를 이제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워낙 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피해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발생을 그렇습니다. 했고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외국 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왔었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중국 국적자가 18명이고요. 라오스 국적자 1명, 그리고 미상자 1명, 그리고 내국인 2명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죽음이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만은 하여튼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될 겁니다. 예.